1970, 80년대 현대판 홍길동, 의적으로 불렸던 대도 조세형. 이 조세형이 좀도둑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자택에 침입해서 푼돈을 훔치다가 체포가 된 건데요. 대도에서 소도가 된 조세형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이가 지금 80이 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힘을 또 도덕에 쓴 거예요? 이 조세형하면 뭐 7, 80년대 뭐 고위공직자라든지 아니면 부유층집을 전문적으로 털어서 대도, 그러니까 큰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올해 나이가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1살이에요. 그런데 지난 7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검거가 됐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검거가 되기 닷새 전인 지난 1일 밤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서는요, 현금 수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훔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로 이제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을 해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용의자를 잡고 봤더니 왕년의 대도 조세형이었던 겁니다. 조세형 씨 같은 경우는 이번까지 포함해서 절도 혐의로만 16번 체포가 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뭐 상습범이다 보니까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뭐 평범한 사람이라면 81살이라면 손자 손녀의 뭐 재롱을 보고 이제 즐길 시기인데 좀도둑 신세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영희 평론가님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조세형. 네. 굉장히 부잣집 가족들만 이제 타겟 담아서 이제 침입을 했고, 또 기억이 나는 게 5캐럿 이상의 네. 물방울 다이아를 또 훔친 것으로 유명하죠. 물방울 다이아를 훔친 사람, 뭐 영화 속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 같죠. 예. 이게 대도, 그때 대도가 된 거예요. 1982년도인데 고관 대작의 집을 주로 털었는데 이 중에 물방울 다이아가 있었습니다. 5.75캐럿이었고요. 당시에 3억 원이 넘는 시가였어요. 그 외에도 뭐 엄청나게 있는데 네. 그때 세간의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신고자가 없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잃어버렸으면 즉시 신고를 할 텐데 신고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게 혹시 밀수품이거나 문제가 있는 고가품이 아니겠느냐. 나중에 이 대도 조세형이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그거는 전직 청와대 경호처장도 지냈고 국회의원도 지낸 신모 씨의 집에서 훔쳐낸 것이다. 이렇게 강제 방출이 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 조세형 씨가 한때는 개과천선한 것처럼 정말 손을 씻고 신앙에 의지해서 나는 정말 좋은 일 하면서 살 거야 그랬는데 2015년에 결국은 용산에 있는 또 호화 빌라에 가서 이 명품 시계라든가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그 결과 3년형을 받고 지난해에 출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 보면 참 80이 넘은 나이에 이 기거할 집도 없고요. 여관을 전전했고 아까 우 차장님 말씀하셨던 검거된 곳도 지인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스케일이 작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뭐 다이아를 훔쳤던 사람에서 네, 저금통. 저는 이 대도를 기억하는 제 입장에서는 소도가 아니고 졸도라고 부르고 싶네요. 졸도. 졸도라고 네. 부르고 싶다. 거의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된 물방울 꼴이 됐어요. 다이아 도둑이 저금통 도둑 된다는 속담이 생길 판입니다. 지금 박용준 변호사님, 이 조세형 같은 경우는 여죄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예, 사실 절도 사건 같은 경우는 범인을 잡고 보면 이미 전과가 수두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특별한 기술,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외에 특별한 기술이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조세형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16번 정도의 전과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2015년에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한 이후에는 여관을 전전하면서 생활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또한 뭐 지인의 집에서 지내는 등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했었다라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한 번만의 범행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이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 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왜 우리가 조세형을 대도라고 하잖아요. 큰 도둑. 그러니까 큰 스케일의 물품만 훔쳐가지고 그런 이제 별명이 붙은 거고, 특히나 드라이버 딱 하나로 훔쳐가지고 굉장히 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대도라는 별명이 새긴 게 범행 도구가 나사 조이고 푸는 이 드라이버 하나만 가지고 부유층 저택을 뭐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고요. 당시 뭐 경찰이 밝힌 피해 물품을 보면 아까 최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물방울 다이아 같은 뭐 귀금속에다가
거액의 현찰다발 그리고 기업의 어음까지 뭐 피해 규모가 커서 유명한 것도 있었지만 네. 당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이 피해자들이란 사람들이 뭐 전직 경제부총리, 뭐 국회의원, 기업체 사장처럼 우리 사회에서 뭐 권력이랑 부를 좀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세형의 범행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호사스러운 생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예. 의도치 않게 조세형이 뭔가 의적 아니냐, 신비스러운 도둑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계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맞습니다. 시기였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뭔가 비리가 있을 것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존경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부잣집만을 터는 조세형이 좀 붙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팀장님 스스로한테 조세형이 나름 갖고 있었던 철칙이 있었다면서요? 솔직히란 뭐한데요. 자, 자기가 생각할 때 조세혁이가 부잣집만 턴다. 아니 부잣집 가야 돈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집은 못 텁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턴지 않는다. 국가적 위상 때문에 그건 좀 괜찮고 그리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거는 사람을 해치게 되면 강도나 살인범이기 때문에 해칠 수가 없어. 그리고 훔친 돈을 많이 준 건 아니고 일부를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노숙자라든지 보내준 건 맞아요. 네. 그거를 대두를 했는데 본인이 말하기를 한국 경찰이 루팡이라고 그랬다. 루팡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거고 대도는 불렀지만은 루팡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 본인이 좀 가장한 거고 어떻든 조세형 씨는 누가 뭐래도 도둑입니다. 네, 도둑은 도둑이죠. 그렇죠. 조세형은 대담한 절도 행각으로 손에 넣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스스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세형이 과거에 채널A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선배분이 그 폐병으로 있는 거 제가 보고 그분을 돕기 시작했어요. 전 도둑질 하니까. 돈 있으니까. 도둑질 그분 돕다 보니까 그 주변이 전부 다 겨울에 연탄 한 장들 사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탄들, 뭐 연탄 그 도둑질은 돈으로 그거 뭐 몇백 장 사는 거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네. 이런 거 이제 나눠주고 밀가루 같은 거 먹는 게들 부실하니까 네. 밀가루들 사가지고 나눠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네. 이걸 당시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그걸로 네, 홍길동. 뭐 현대판 의적 일지면이 뭐니 아니죠. 아, 본인이 생각해 의정을 그건 안 가당치도 않은 가당치도 아니고 그냥 조세형은 이제 1980년대에 만기 출소를 하고요. 이제 15년을 복역했죠. 그 다음에 조세형은 말씀하셨지만 뭐 신앙인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내가 크리스천 조세형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대도에서 이렇게 크리스천으로 심경 변화를 겪은 데는 아들의 역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제 어린 아들이 이제 13살 됐습니다. 네. 얘가 이제 중학생인데 1학년생인데 얘가 컴퓨터로 인터넷을 보니까 대도 조세형이니까 지혜비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가 대도 조생이야? 쇠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는 기분이에요. 사춘기에 접어들었는데 아비에 대한 어떤 그런 열등 콤플렉스가 개입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다른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야 되겠구나. 네. 아들아, 아빠가 정말로 좋은 모습 보일게. 사랑한다. 저렇게 아들 때문에 신앙인으로 거듭났지만 결국에는 또 일본으로 한번 가가지고 맞아요. 절도를 하기도 했었죠. 지금 81살의 나이에 중도둑으로 전락을 해서 지금 16번째 검거가 됐습니다. 조세형. 변호사님, 이번에도 징역형까지 나올까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워낙에 소액이기 때문에 다른 여죄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게 되면 사실은 벌금형으로도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에게서 선처를 받지 못하고 다른 여죄까지 있다면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정가가 너무 많고 누범 기간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희대의 도둑에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